채무자 B는 땡땡 상가 번영회의 회장직을 승계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내면 관리비 미납 처리를 하겠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명도하고 관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안녕하세요, 이현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팀이 최근에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관리단이 상가 번영회가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등에 대해서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승소 결정문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이라는 사건명입니다. 채권자 원고 쪽은 관리단과 관리인이고요. 채무자는 상가 번영회의 회장과 총무였던 사람입니다. 주문을 보시면 제1항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실을 인도하라 라는 취지의 주문이고요. 두 번째 주문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문인데, 그 두 번째 별지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 건물에서 관리비를 부가 징수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취지가 1항이고요. 2항은 관리인, 관리업체라는 명칭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권자 쪽이 관리단이 아니다, 관리인이 아니다, 관리비 부가징수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허위 내용을 공문, 이메일, 팩스, SNS 등으로 발송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3항입니다. 이런 업무 방해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주문 제2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땡땡 상가 번영회는 2013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오던 단체였습니다. 채무자 B는 23년 1월경부터 땡땡 상가 번영회의 회장직을 승계받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A는 관리비 및 주차 수익금 문제에 관해서 채무자 B에게 회계장부 등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B는 자신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및 관리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채권자 A는 상가 번영회가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에 자문을 의뢰하였는데요. 저희가 겸토를 해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번영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채무자 B에게 적법한 관리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검토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A와 저희 팀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권자 A와 구분 소유자들은 25년 7월경에 저희 팀의 관리단 집회 컨설팅을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 개최하고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부가 징수하는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B는 그 인수인계 요청을 거절을 했고요. 동시에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채권자 A에게 관리비를 내면 관리비 미납 처리를 하겠다,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채무자 B는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채권자 A의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은 관리인 채권자 A를 대리해서 채무자 B와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채무자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명도하고 관리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그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 팀이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측은 이 사건 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며, 그래서 채무자 B가 관리인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출한 25년 7월 관리단 집회가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자기가 관리인이니까 본인이 직접 소집하고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에 소집권자의 위법이 있다, 그래서 채권자 A는 관리인으로 선출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 내부 규정, 운영 방식,
그리고 총회 개최 여부, 대표자 선출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B가 회장직을 승계하긴 했으나 그 승계 과정이 관리단 집회에서의 관리인 선출 절차라고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주장 입증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쟁점들에 관한 판례 법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상가 번영회 등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이런 법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집합건물법 23조 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자로 함께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같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례 법리가 성립되어 있는데요. 이 판례에 따르면 상가 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첫 번째,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으로 포함되는지를 봅니다. 이 과정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러니까 세입자나 임차인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 그리고 그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땡땡 상가 번영회가 관리단인지, 그리고 채무자 B가 관리인인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상가 번영회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는데요. 설립 취지를 이 사건 건물 소유주와 상인들의 번영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시설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활동을 추진하고 건물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원의 자격을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별도 규정에서 정한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정해서 정관을 작성하고,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관리단에 해당한다거나, 그리고 채무자 B가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설립 취지, 회원의 자격상 구분 소유자 중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회원의 지위가 없는 그런 구분 소유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이런 점을 근거로 상가 번영회가 구분 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쟁점으로 채권자 A가 적법한 관리인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채권자 A가 제대로 선임된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기재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 간의 정합성, 소명 자료의 형상 및 관리단 집회의 개최 경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 B는 본인이 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채권자 A가 본인에게 소집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무자격자가 소집한 것이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하였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당연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B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있다거나 상가 번영회가 건물의 관리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채무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가처분의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 채권자 측이 신청한 관리사무실 명도, 그리고 채무자 측의 관리행위 중단을 명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가 번영회가 건물에 관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임의단체가 건물 관리를 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을 위반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물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